이제는 자회사 스스로가 이렇게 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 카카오 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게 자회사 상장 자체를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맞아요. 시장은 숫자나 성장성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큰 수익을 내려면 작년에 못 오른 기업에서 찾으셔야 돼요. 아, 지금 시장 또 장난 아니네요. 일단 뭐 금요일 날 좀 미국 시장 보면서 월요일 좀 힘들겠다 네. 싶은 생각은 했지만 근데 개별주들의 악재가 또 여러 개가 나오면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제 시장만 좀 한번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오늘 좀 수급도 좀 좋진 않고요. 그동안 사실 이 환율이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 여기 874억 정도 외인이 좀 팔고 있고 코스닥은 정말 많이 팝니다. 아, 많이 1,300억. 파네요. 기관들은 아마 거의 다 판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매도 나오는데 금융투자가 그 배당 차익 매수 때문에 많이 샀잖아요. 그렇죠. 지난달에 한 6조인가 샀는데 거의 다 팔았어요. 그래서 기관 매물은 많이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관들도 여전히 매도고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증시가 빠지면 연기금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오히려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연기금도. 예, 이 부분이 오늘 좀 국내 증시에도 되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일단 국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,900선 초반까지 지난번에 이제 2,800까지 갔다 왔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레벨까지 왔고 코스닥은 사실 작년에 많이 올랐었죠. 어느 정도 코스피보다는 근데 코스닥도 이제 전저점을 향해서 좀 약간씩 밀리는 그런 좀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개별 기업마다 좀 약간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오늘 그 원자력 발전주가 왜 이렇게 강하냐면요. 유럽에서 어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텍소놈이라고 친환경 그 녹색 분류에 아마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게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슈긴 예, 했었는데.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거래요.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이 있고 보험주는 아마 왜 가는지 아실 거예요.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보험주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오늘 뭐 DB 손해 메리츠 화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생보사도 좋고요. 그 다음에 골프 관련주들도 요새 뭐 겨울에도 막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. 골프가. 요즘 뭐 저걸 뭐지 코로나 네. 때문에 답답하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조선주가 왜 강하냐면 뭐 물론 이제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한국 조선해양이 연초부터 또 지금 오늘 수주 공시가 하나 또 있었어요. 계속 수주가 나와요.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좀 강한 것 같고 그게 좀 강하고 통신주는 좀 방어형 또 건설주들도 오늘 일부 기업도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좀 의외로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제지주나 이쪽이 강한데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다 하락입니다. 그러게. 그래서 오늘 자동차 항공주도 좀 안 좋고 자동차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이번에 그 CES 가가지고 괜찮았거든요 분위기. 그렇죠. 분위기 보니까 뭐 로봇 얘기도 하고 메타 모빌리티 얘기도 했는데 아니 근데 주가는 지금 형편없어요. 지금 또 급락하고 있어서 좀 아쉽고 오늘 면세점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일단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신세계는 좀 약간 지금 CEO 리스크가 하나 좀 불거진 게 좀 있고 거기다 호텔신라가 오늘 5% 빠진 이유가 그 LG생활건강의 실적 오늘 전망치가 나왔어요.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면세점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면세점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런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업체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네이버는 그래도 좀 선전하는데 카카오가 오늘 4% 이상 급락하면서 10만 원이 깨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완전히 지금 추세가 좀 무너져버리는 그런 흐름이고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, 소부장, 뭐 IT 대표주, 자율주행차, 2차전지, 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할 것 없이 오늘은 사실 일부 금리 인상 수혜주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 그 화장품 쪽일 것 같아요. LG생활건강 15%나 지금 주가가 일단 빠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왜 더 빠지냐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LG생활건강 여기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폭락 이후 예, 실적에 대한 우려로 빠지면서 이미 충분히 빠진 거 아니야? 낙폭과대주로 오히려 사야 될 시점 아니야? 이랬는데
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때 작년 이제 7월입니다. 7월에 딱 고점을 찍고 갑자기 이제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면서 무너졌다가 또 한 번 이제 충격을 받고 오늘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있어요.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모르겠습니다. 갑자기 오늘 보고서가 한두 군데 나왔는데 추정치를 낮춰버린 거예요. 그리고 4분기 역성장할 수도 있다. 근데 면세점이 좀 생각보다 안 좋다.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요, 그 공매도 또 타깃이에요.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그렇지. 공매도가 또 붙어버립니다. 그래서 더 많이 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도한 하락 같아요. 사실 뭐 이게 주가가 고점에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한 게 LG생활건강은 매년 성장하는 기업, 그렇죠. 비싸긴 해도 이 기업이 지금 거의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숫자나 성장성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실적 추정치가 만약에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는 보고서가 미리 나와요. 그럼 좀 충격을 받는데 반대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요.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있어요. 그런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더 받을 거예요. 그쪽을 쏠리겠죠, 오히려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주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물론 금리도 있는데 실적이 괜찮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연초부터 좀 너무 어려운 장세가 현재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.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먼저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.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상품권 5,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,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. 일단 우리 낙폭과대주 이야기가 됐으니까 네. 카카오 한번 볼까요? 네, 카카오도 지금 그래도 지지 좀 계속 횡보하면서 버텨주다가 다시 반등할 거를 기대했는데 네.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네. 충격이 큰 것 같아요, 많은 분들이. 카카오가 이 비슷해요. LG생활건강과 거의 똑같은데 이 기업도 6월 말에 고점을 17만 원에서 찍고 지금 9만 5천 원이면은 이제 조금 더 빠지면 그냥 반이 없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데 너무 하락이 좀 과도한 상황이고 근데 카카오가 지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. 큰 줄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일단은 이 기업과 규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. 플랫폼 그렇지. 규제. 예, 그래서 그때 플랫폼 규제 이슈 나올 때가 이때거든요. 요 당시입니다. 이제 그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그때 골목상권 뭐 침해 그렇죠. 논란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거는 나간 거 아니냐. 그래서 제동이 좀 걸려가지고 그 김범수 의장도 이제 국회 청문회도 한번 했었죠. 그래서 일단은 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연초에 또 규제 이슈가 또 나왔어요. 예, 일단 일부 정치권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. 그 부분이 주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가 회사 내부 문제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내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그 카카오페이 대표의 그 약간 부도덕한 행위 있잖아요. 그 스톡 옵션을 상장하자마자 지분을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먹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카카오 주가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 카카오가 좀 자회사 상장해가지고 그 당시엔 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자회사 스스로가 이렇게 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면 카카오 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카카오페이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체의 문제로
지금 좀 확산되는 분위기고 오늘 보니까 그 카카오페이 대표가 원래 카카오의 CEO로 이번에 그 되기로 좀 결정이 됐는데 아까 속보로 떴더라고요. 그 자진 사퇴하기로 예, 결정했고 얼마 전에 사과도 했어요. 이게 언론 기사 보니까 뭐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될 문제는 지금 그렇지. 아닌 것 같고 이미 뭐 예. 끝났는데 뭐 본인은 또 팔았잖아요. 팔아버렸기 그렇지. 때문에 그래서 좀 사태가 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약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올해도 카카오가요 계열사들이 한 4개가 상장한대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아시잖아요. 자회사 상장하면 자꾸 할인받는 거. 그렇지. 그럼 카카오는 이제 지주사가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카오를 예를 들면 사업회사, 플랫폼, 카카오톡 그리고 자회사가 너무 잘 나가요. 이 회사들이 상장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. 주가 이렇게 안 빠져요. 근데 제가 작년에도 카카오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자꾸 카카오뱅크 상장시키죠. 페이, 엔터, 거기다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알짜 회사들이 이제 계속 상장해요. 그러면은 분산돼요. 예. 그리고 지분이 희석되니까.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작년에 좀 안 좋게 봤던 이유가 그게 좀 가장 컸어요. 너무 자회사 상장이 많다. 그렇죠. 근데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상장이 없어요, 자회사가.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를 그때 좀 선호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올해도 좀 한 4군데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카카오 주가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회복되는 방법은요. 일단 뭐 규제 이슈나 도덕적 문제는 일단 주가 지금 두들겨 맞았으니까 반영은 됐다고 치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회복되는 방법은 주주 달래기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자사주 매입 아니면 상장 철회 예,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김범수 소장이 뭐 우리 계획대로 상장하고 이러면요 오르기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예측하기 좀 어렵고 카카오 경영진에 좀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주주들을 달랠 수 있는 뭔가 조치들이 나와야 주가가 좀 급반등하지 않을까.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까지 튀어버리니까 그렇죠. 성장주에도 지금 불리해요. 환경 자체가.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분간은 카카오가 좀 주가 회복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뭐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. 회복에는 좀 상당한.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요. 뭔가가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액션이. 모멘텀이 딱 있어야 네. 되는데 근데 그 액션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니까 이거는 경영진의 결단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. 이제 작년 장이 좋을 때는 그 계열사를 상장한다는 거 그 네. 자체가 모멘텀이 돼서 확 올라줬는데 올해는 오히려 그게 악재로 맞아요. 역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.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. 사실 저는 제가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막 올라가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. 자회사가 상장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보통 자회사 상장할 때 오르는 건 맞아요.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 비상장이.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완전 무너져 버리거든요, 주가들이. 근데 이제 그때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사실 상장하고 나서는 실제로 진짜로 안 좋았습니다. 카카오 주가가 안 좋았고 페이까지 상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지금 보셨잖아요. LG화학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가 옛날에는 상장하기 전에는요. 이 지주회사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원래 올라가요.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도 전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게 자회사 상장 자체를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맞아요. 네,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. 그래서 앞으로도 카카오가 지금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. 주주분들이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가 좀 오르기는 좀 쉽진 않다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까지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주식들 이게 지금 다시 그 예전에 작년에는 호재로 평가받던 네, 사항들이 맞아요. 이제는 악재로 돌변이 되면서 네. 다시 재평가를 받는 느낌?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맞아요.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또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그 기업의 사실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사실 그렇지. 이제 뭐 성장주다, 가치주다 뭐 그런 논쟁들은 있는데 분명히 지금 성장주에 불리한 건 맞고요.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뒤늦게 나스닥 들어가신 분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. 막 빠지니까. 근데 결국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은 이런 금리 상승 뚫고 다 올라갈 겁니다. 예전에 2015년 말에 미국이 금리 올릴 때도 그때 애플도 올라갔고요. 뚫고 갔어요. 그런 기업은 진짜 찐 성장이죠. 그렇지.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금리가 진정될 거예요. 어느 시점에서. 그러면 성장주는 또 가요.
근데 거기서 내가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. 얘가 진짜 찐 성장할까? 주주 가치를 위하는 기업인가?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카카오가 또 다시 변신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뭐 저도 전망을 하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과매도는 맞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. 그리고 다른 성장주들도 적어도 지금 미국의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.77 정도까지 왔거든요. 꽤 굉장히 올라갔네요. 높아요. 이게 좀 꺾여야 되거든요. 좀 꺾이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험이나 은행 같은 가치주가 당분간은 장악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그 채팅창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에코프로. 점검을 좀 해봐달라. 예. 지금 이것도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작년에 좋았다가 예. 많이 하락했잖아요. 예. 조정을 받고 있다 다시 반등할 걸로 기대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. 에코프로 BM도 그러니까 이거예요. 똑같은 성장주로 보시면 돼요.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작년에 주가가 한 2배인가 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. 이게 저점이 15만 원이니까 한 3배 정도 올랐네요. 3배 넘게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. 왜냐하면 작년 코스피가 3% 올랐는데 이 기업은 3배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주주분들이 딱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받죠. 당연히 좀 짜증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올라온 걸 생각하면 지금 주가 조정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. 이런 조정은 항상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꼭 감안하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. 한 번씩 이 구간 빠진 적이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요. 요 구간이 2월 3월일 때 그때 가치주 장세일 때 이때 에코프로 비엠 안 갔습니다. 지금보다 더 빠졌어요. 그때만 해도 쭉쭉 빠졌다가 가치주 장세가 끝나고 나니까 몇 달 후에 올라가 버렸죠.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 비엠도 어쩔 수 없어요. 지금은 성장주가 꺾이는 국면이에요. 이거를 인정을 한다면 당분간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그 지금 PER이 한 70배인가 80배 정도 될 거예요. 굉장히 고밸류 기업이고 실적을 좀 당겨서 많이 반영을 했어요. 몇 년 후까지. 그래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. 다만 에코프로 BM의 성장, 그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이 끝난 건 아니니까 저는 어느 시점에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. 그러나 이 고점을 넘어서 막 60, 70, 80 이렇게 가기에는 좀 쉽진 않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좀 인정하시고 지금은 일단 보유는 하시되 저는 성장주는 한 3월 정도에 반등한다고 보거든요. 1, 2월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1, 2월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쪽으로 보시고 뭐 팔지 마시고요. 지금 파는 건 늦었어요. 팔 거면 그치. 진작 팔았어야죠. 여기 좋을 때. 항상 좋을 때 남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막 살 때 그때 두려워하셔야 돼요. 이럴 때 있잖아요. 막 그때 그 에코프로면 막 대규모 수주 나오고도 막 그럴 때인데 그럴 때 두려움을 좀 느끼셔야 되고 너무 좋을 때.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막 팔려고 그러잖아요. 이럴 때는 오히려 좀 한 템포 기다리시고 만약에요 주가가 40만 원 초반까지도 지금 그냥 이건 기술적 분석이에요. 여기까지 온다면 그때는 담아야 될 때로 저는 생각해요. 오히려 성장주가 끝난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에코프로 BM도 성장은 안 끝났습니다. 다만 요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후에 50만 원 회복이 가능하지 여기서 V자로 오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.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참 우리가 저 차트를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. 5일선이 11선 혹은 21선을 데드크로스 하향할 때 그때는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된다. 아는데 이상하게 자꾸 돼요. 거기서 안 돼. 그리고 그 당시가 또 주가 어느 정도 빠져 있을 때니까 왜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,000원에 샀잖아요. 근데 어떤 기업이 13,000원 찍고 왔어요.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. 13,000원을 본전으로 생각해요. 그게 좀 되게 좀 신기하긴 한데 실제 내 원금은 10,000원인데 이 13,000원이 한번 눈에 봤잖아요.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요.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. 내 원금은 10,000원입니다. 그게 맞는 거니까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못 팔게 돼요. 이게 왜냐면 13,000원이 난 본전인데 11,500원이야? 그럼 나는 아직 이익인데 이게 1,500원이 아깝거든요. 근데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마인드는 꼭 버리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어쨌든 에코프로빈 같이 정말 좋은 기업이죠.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저는 올해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올해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너무 오른 기업은 장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시세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나쁘다가 아니라요. 한번 보세요.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라왔지. 2년 전에 4만 원 하던 회사예요. 10배 올랐어요. 10배 올랐는데 여기서
또 10배가 오를 수 있겠느냐. 이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몇 배 가긴 쉽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큰 수익을 내려면 작년에 못 오른 기업에서 찾으셔야 돼요. 그래야 수익률이 월등히 많이 나오는 거지. 이미 2, 3년 달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쉴 수밖에 없는 구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, 그러니까 요거는 주주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규 매수를 하실 때 새로운 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. 새로운 어떤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할 만한 거. 그래야 몇 배 수익이 나는 거지. 이미 10배 수익 난 기업에서 새로운 걸 찾기는 좀 어렵고,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막 몇 배 오르고 요거는 좀 사실상 좀 쉽진 않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좀 현금이 또 있으신 분들, 어떻게 또 마련이 되신 분들은 네. 물타기를 하잖아요. 보통 네.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.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새롭게 지금 얘기하신 그래도 안 돼요. 오른 종목 네. 가운데서 새로운 쪽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나을 수 있다. 이런 네. 얘기 하시기도 하더라고요. 예, 근데 이제 사실 사람 심리가 또 그게 쉽진 않은 그게 게 쉽진 않지. 기존에 또 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에코프로비엠을 옛날에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뭐 어떻게 다 고점에 팔겠어요. 적절하게 이제 반등할 때 현금을 늘리셨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이 여기에요. 여기 사신 분들이 지금 제일 애매하거든요. 이거를 지금 팔기도 그렇고. 근데 저는 한 번은 매도 타이밍 온다고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초반은 괜찮다. 나쁘진 않은 자리인데 다만 이 자리에서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10배 오른 자리인데 비싸게 사신 거잖아요. 그걸 그렇지. 인정을 하시고 올라올 때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. 그러니까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가랑 지금 대비되는 회사가 어딨냐면요. 그 요거예요. 2차 전지 장비 회사 있죠. 요즘 장비주들이 여기 차트 보세요. 정반대죠. 에코프로비엠이 날아갈 때 장비주들은 죽쓰고 있었어요. 완전히. 보이시죠? 그냥 작년 내내 못 갔어요. 그러다 지금 달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올해는 찾으셔야 돼요. 같은 섹터 안에서도요. 못 오른 기업들 중에서 뭔가 모멘텀을 받으면 지금 이게 주가가 얼마 전에 3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두 달 만에 5만 5천 원 왔어요. 거의 어마어마하게 가까이. 오릅니다. 예, 그러니까 순식간에 뻗어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데서 한번 기회,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, 올해는. 네.